어린 왕자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대표작으로 1943년에 처음 출간된 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오늘날까지도 고전적인 문학 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비행기 조종사이자 작가인 생텍쥐페리가 사막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작품은 어린 왕자라는 캐릭터를 통해 인생과 인간 존재, 관계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어른들의 복잡한 사고방식을 대조하며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1. 비행기 사고와 어린 왕자의 만남. 이야기는 비행기 조종사인 화자인 생텍쥐페리가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으로 불시착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고립된 사막에서 조종사는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기계 수리가 어렵고 먹을 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작은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사는 별에서 떨어져 와서 생텍쥐페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린 왕자는 매우 특별한 아이로 그는 자신의 소행성에서 어떤 특별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었고 비행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통해 어린 왕자는 점차 생텍쥐페리에게 자신의 고유한 철학과 삶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이 만남은 두 사람 간의 우정과 소통으로 이어집니다. 2. 어린 왕자의 소행성. 어린 왕자는 P6일이라는 작은 소행성에서 살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 별에서 어린 왕자는 고독하게 살았으며 평화롭고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별에는 3개의 화산과 하나의 장미꽃이 있으며 그는 이 장미꽃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 꽃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사랑에 대해 배우고 그 꽃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을 겪습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소행성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화산을 청소하고 장미꽃을 돌보는 등 자신의 별을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어느 날 이 장미꽃의 오만한 태도와 자아도취에 실망하게 되어 결국 자신의 별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더 큰 세상을 보기 위해 다른 별들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 어린 왕자의 여행. 어린 왕자는 다양한 별을 여행하며 그곳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납니다. 이 인물들은 각기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진 어른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며 각별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별. 어린 왕자는 첫 번째로 만난 별에서 왕을 만납니다. 이 왕은 자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고 모든 존재를 자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 왕의 지배력에 어떤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별을 떠납니다. 왕은 단지 자기만의 권력에 집착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 별. 두 번째 별에서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고 존경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중요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존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제로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어린 왕자는 그와의 만남에서 허영심에 대한 비판을 배우고 이 별을 떠납니다. 세 번째 별. 세 번째 별에서는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술을 마셔서 현실을 잊고 도피하려 합니다. 그는 자신이 술을 마시는 이유를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술에 빠져듭니다. 어린 왕자는 이 사람을 통해 술에 의존하는 삶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게 됩니다. 이 인물은 현실 도피와 무책임한 삶을 상징합니다. 네 번째 별. 네 번째 별에서는 상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상인은 하늘의 별을 세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소유한 별들의 수를 자랑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 상인이 금전적 가치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며 현대 사회의 황금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 별. 다섯 번째 별에서는 점등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가로등을 켜고 끄는 일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점등이는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실제로 그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어린 왕자는 이 점등인을 통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과
과도한 업무에 대한 비판을 배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 별. 여섯 번째 별에서는 지리학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구를 연구하고 새로운 곳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책 속의 정보만을 중요시합니다. 이 지리학자는 당시의 식민지 확장과 탐험의 시대적 배경을 비판하는 인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어린 왕자의 지구 방문. 어린 왕자는 결국 일곱 번째 별인 지구에 도착합니다. 지구에서는 수많은 꽃들이 자라고 있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이 자란 별에서 단 하나뿐인 장미꽃을 떠올리며 실망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꽃이 세상에서 유일한 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구에서 본 많은 꽃들이 모두 그와 똑같은 꽃이라는 것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 그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5. 여우와의 만남.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여짐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우는 길들여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교훈은 어린 왕자가 다시 장미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이 자신에게 특별한 이유는 그 꽃을 위해 자신이 시간과 정성을 들였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 후 어린 왕자는 장미꽃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6. 어린 왕자의 귀환과 마지막 이야기. 어린 왕자는 다시 자신의 소행성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에 다가옵니다. 그는 지구에서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으며 여우와의 대화를 통해 길들여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소중한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장미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깊이를 느끼고 그 꽃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이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린 왕자는 생택지 페리와 작별을 고하고 다시 자신의 별로 떠납니다. 그의 떠나는 모습은 비행사에게 슬픔과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영원히 살아남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결국 다시 소행성 B612로 돌아가게 되며 그의 이야기는 비행사에게 큰 영감을 남깁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문학 작품을 넘어서 삶과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어른들의 복잡한 사고가 만나는 지점에서 펼쳐지며 그 속에서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고민을 던집니다. 어린 왕자는 우리가 잊고 지내던 중요한 가치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으로 수많은 교훈을 제시합니다. 그 교훈들은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되찾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며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방법을 제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합니다. 1. 어린 왕자와 순수함. 어린 왕자가 가진 가장 큰 특성은 바로 그의 순수함입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살던 소행성에서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가 만나게 되는 모든 인물들도 각기 다른 형태로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왕은 권력을 갈망하고 허영심 가득한 사람은 찬사를 받기 위해 살아가며 술 취한 사람은 현실 도피로 술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모두 어린 왕자가 가진 순수함과 대조되는 존재들입니다. 어린 왕자가 여행을 하며 만나는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들의 본질은 어른들이 지나쳐 버린 중요한 부분을 상기시켜줍니다. 어린 왕자는 그들과 대화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며 결국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른들이 잃어버린 순수한 마음입니다. 어린 왕자의 여정은 우리가 잃어버린 순수함과 상상력을 되찾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른들은 숫자나 명확한 계산을 중요시하지만 어린 왕자는 감정과 직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2. 어른들과의 대화. 숫자와 현실. 어른들은 종종 숫자와 실용적인 것에만 집중합니다. 어린 왕자는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각 별에서 만난 인물들이 어른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는 말은 어른들이 의미 있는 관계나 감정 대신 수치화된 데이터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이는 어른들이 가진 세속적인 가치관과 현실에 대한 집착을 드러냅니다. 어린 왕자는 어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나 의미 있는 가치들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장미꽃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관계의 중요성을 배우지만 어른들은 이러한 감정을 숫자나 계산으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어린 왕자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숫자나 실용성에만 집중하는 삶에서 벗어나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됩니다. 3. 사랑과 관계의 본질. 어린 왕자가 여행을 떠나며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부분은 사랑과 관계에 대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어린 왕자는 처음에 자신의 별에서 만난 장미꽃을 사랑하고 그 꽃이 자신에게 특별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별에서 만난 많은 장미꽃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만의 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그 꽃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자신이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내어 돌보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너에게 그 꽃이 그토록 소중한 것은 내가 그 꽃을 위해 시간을 내준 것 때문이야 라는 여우의 말은 사랑과 관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시간을 보내며 정성을 쏟는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 관계는 물질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깊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4. 고독과 인간관계의 중요성. 어린 왕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고독입니다. 어린 왕자는 다양한 별을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는 그들과의 대화에서 깊은 연결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납니다. 그는 고독을 느끼며 진정한 인간관계를 갈망합니다. 고독은 어린 왕자에게 일종의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관계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고독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 길들여짐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여우는 길들여짐을 통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맺을 때 비로소 그 관계가 소중해지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가치를 찾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어린 왕자가 주는 교훈. 인생의 가치. 어린 왕자는 단순한 어린이의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겪은 여정은 인간 존재의 본질, 사랑, 관계, 고독 등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중요한 것들을 되찾고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어린 왕자가 제시하는 교훈 중 하나는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와 감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삶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우정,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어린 왕자는 어린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른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어린 왕자는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결론. 어린 왕자에서 배우는 삶의 교훈. 어린 왕자는 단순히 동화책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심오한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린 왕자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순수함, 사랑, 고독,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며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어린 왕자는 결국 사랑과 관계, 그리고 인간적인 가치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고 자신만의 소중한 존재를 발견하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